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던 내용이죠. 네, 굉장히 좀 오래됐기도 했고, 아직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봅니다. 내용은 개인 회생 중, 그러니까 개인 회생을 신청하신 그런 분이라면 급여 통장을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내가 개인 회생 중이야, 아니면 개인 회생 면책을 받았어, 그러나 난 두 번 다시는 절대 이제 대출 안 받을 거야, 이러신 분들 있죠. 절대 진짜 안 받으실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아니, 보면 시간 아까워요. 그냥 뒤로 가게 해가지고 본인 보고 싶은 거 다른 거 보시고, 이 영상은 전혀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무래도 저는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 그런 분들의 내용을 위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바로 개인 회생 중에도 또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분들 때문입니다. 안타깝죠? 그 힘든 빚 때문에, 그 빚 때문에 힘들어서 개인 회생을 신청했는데 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개인 회생 중에도 또 대출 받았어. 근데 문제가 개인 회생 중에 대출 받으면 이게 다 무조건 고금리예요. 다 고금리. 환장할 일이죠. 저금리는 안 해주죠. 왜? 개인 회생 중이란 것은 곧 신용 불량자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디 은행에서 저금리를 해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회생 중인 분들만 대상으로 이게 악용인지 아니면 이분들한테는 혜택인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고금리로, 고금리란 뭡니까? 20% 이상짜리들, 그걸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당장 이분들은 뭐 숨통 튀어주니까 좋긴 한데, 또 갚다 보면 이게 또 이자가 높다 보니까 아이고 또 플러스 또 받아요. 여기다가 또 받고 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면책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나한테는 고금리 대출이라는 이 빚만 또 남게 돼요. 이 빚만. 빚이 너무 많아서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개인회생 끝나자마자 또 빚쟁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고금리만 이용을 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죠. 이제는 개인회생 신청도 안 돼. 5년 지나야 돼. 그럼 이자 지출 줄여야 되잖아요. 이자 지출을 줄이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저금리로 이제 대안을 해야 돼요. 저금리로 대안을 해서 이자 지출을 줄여서 어떻게 해서든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저금리로 대안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현재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통대안이라는 상품이 있죠. 통대안. 그 외에 고금리 쓰고 있으니까 제 회사에서 저금리로 대안해줄게, 이런 금융사가 없어요. 상품도 없고. 뭐 고금리 대출, 내가 연봉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다. 그런데 개인회생 중에 돈 1,000만 원 이용했어. 그래가지고 개인회생 끝나고 몇 달이 지나고 저쩌고 신용카드 만들고 하고 나니까 등급이 좋아졌어. 그래서 은행에서 등급 좋으니까 고금리 대출 1,000만 원 있어도 고금 연봉이 5천이니까 한 3천만 원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3천만 원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 고금리 대출 1,000만 원을 갚을 수는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인데 개인회생 중에 힘들어서 또 대출 받아가지고 고금리로 3천만 원을 받았어. 그럼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줘요, 은행에서. 고금리 이용 중이시네요. 또 특히나 3천만 원 이용하려면 또 여기저기 이용했을 거 아니에요. 등급이 또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힘들고. 그래서 이용하는 게 바로 이 통대안이에요. 통대안 뭐죠? 기존에 고금리 먼저 다 상환해가지고, 그리고 신용 등급 상승시켜서 은행에서부터 다시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개인회생. 자, 개인회생 이 채권 목록을 한번 볼게요. 채권 목록.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1금융권이 많이 끼어 있어요. 1금융권 하면 뭡니까? 시중은행이죠. 시중은행. 그 다음은 2금융권. 2금융권에서 많이 끼어 있는 게 바로 신용카드사, 그리고 캐피탈, 저축은행, 그리고 뭐 대부업. 이런 식으로 좀 채권 목록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 개인회생이란 걸 신청을 하죠. 모아놓으면 돈, 부채가 이만하거든요. 이거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런데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어. 개인회생 면책이 뭡니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빚이 1억이야, 빚이. 근데 요즘은 뭐 개인회생 기간이 3년이죠. 3년으로 줄었죠. 아주 좋은 일이고. 이전에는 5년짜리였어요. 5년짜리 했다 쳐. 근데 부채가 1억이었는데, 신청하기 전에 1억이었는데, 내가 5년간 총 갚은 원금 따져보면 한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5천은 어떻게 하느냐? 국가에서 탕감을 시켜주는 거야. 너희들 각 금융사들 이 고객은 5년간 충분히 노력했으니까 이거 5천 먹고 떨어져니 더 이상 뭐라고 하면 안 돼. 하고 법적으로 더 이상 추심을 못하게끔 막아놨어요. 법적으로 이제 안 갚아도 될게. 안 갚아도 되게끔 막아놓고 신용등급도 정상으로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이 금융사들은 더 이상은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내가 돈을 빌렸어,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어. 근데 이것저것 부채가 다 합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갚았어. 그래가지고 미안하게도 개인회생을 신청해버렸어. 1,000만 원 빌렸는데 개인회생으로 갚은 돈이 500이야. 나머지 500은 못 갚았지. 하지만 법적으로 안 갚아도 돼. 아무 문제 없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씨, 이 새끼, 얘놈이 1,000만 원 빌려갖고 개인회생 신청해갖고 나는 500만 원 손해와 버렸어. 근데 법적으로 내가 이걸 받아낼 수가 없어. 에이, 나쁜 놈의 자식. 내 머릿속에는 이 돈띠묵은 놈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나는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신용도도 정상을 돌았어. 그래, 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한 1,000만 원만 대출해주라. 아니, 좀 빌려주라. 그러면 상대방이 빌려주겠습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신용도 정상이라고 하지만 이미 내 기억 속에는 이놈은 내 돈 띠묵은 놈인데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만약에 빌려주더라도 그래, 내 돈 띠묵은 놈이지만 지금 대출이 얼마 없고 신용도도 좋으니까 소득이 얼마 있으니까 예전같이 1,000만 원은 안 되겠고 한 300만 원은 빌려줄까? 하고 너는 저기 300만 원어치밖에 안 되니까 300만 원만 빌려줄게 내가. 그래, 이렇게 이전에는 1,000만 원도 쉽게 빌려주던 것이 안 빌려주거나 아예 한 300만 원 소액만 조금만 빌려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죠. 바로 이 은행 금융사들이 마찬가지예요. 비록 신용정보사에 내 신용은 정상이고 모든 빚은 없는 걸로 나오지만 이 각각의 금융사에는 나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체 전산에는. 자기들 돈 띠먹은 놈으로. 근데 내가 이렇게 고금리 빚이 이렇게 많았어. 그래가지고 통대안이란 걸 해가지고 다 갖고 신용을 더 상승시켜가지고 여기 시중은행, 내 그때 개인회생 신청 채권문에 포함된 은행이지만 나 중상이니까 여기서 딱 신청해. 안 해줘. 아니면 찔끔 해주고. 해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급여 통장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냥 아닌 은행 다른 은행 가도 되잖아. 맞아요. 은행 이 중에 다른 아닌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을 해도 돼요. 채권 목록이 없는 은행에 가서. 근데 거래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래 내역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나에게 어느 정도 뭔가가 도움이 돼가지고 금액을 높이던가 금리를 낮추던가 뭐라도 하나 더 혜택을 보는 건데 아무런 거래가 없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해줄 거 고객님 우리 쪽에 거래가 없으니까 내부 등급이 좀 낮아서
3천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이렇게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내부 전산상 CS 등급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3천만 원 가능하십니다. 이렇게만 나오죠. 그렇게 하느니 급여 통장 바꿀 수 있으면 해당 은행으로 바꿔버려야죠. 아예. 그래가지고 급여 내역을 거기에 급여 이체의 내역이 있게끔 만들어요. 기록을. 그러면 해당 은행에서는 이분은 우리 은행 통장을 이용해서 급여를 이체받는 분. 자동 이체도 하고 뭣도 하고 거래가 좋아. 그러니까 잘해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이용해서 근데 그것도 다 고금리 이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안하기 위해서 통대안을 계획 중이란 분이라면 반드시 급여 통장을 채권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은행으로 바꿔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개인회생 면책 받아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안 늦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바꿔놔야 돼요. 단 한 번이 찍히더라도 바꿔놓고 나서 진행하는 게 좋고, 여기서 이제 주의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1금융권 은행으로 바꿔두세요 하니까 어떤 분은 우체국으로 바꿔두는 분이 있어요. 우체국은 대출 안 해줍니다. 우체국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 금융사니까 급여 통장을 만들 수밖에 없지만, 그게 다른 분들이라면 우체국을 안 만들어도 되는 분이라면 절대 우체국 만들지 마세요. 우체국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쪽에 만든 분이 또 계세요. 여기도 금융사예요. 맞아요. 근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사, 2금융권이에요. 2금융권. 2금융권이면 뭐가 부족해도 1금융권보다는 항상 부족하죠. 대출 나오는 금액도 부족하지, 금리도 더 높지. 이왕이 할 거라면 시중은행 1금융권 하다못해 뭐라 해야 될까요? 전국에 있는 그 은행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어쩌고저쩌고 이쪽 은행이 다 포함했다. 그러면 지방은행 있잖아요. 지방. 경남, 부산, 전북, 광주 저기도 있나요? 자관, 그런 지방은행들. 거기도 괜찮아요. 거기라도 괜찮아요. 거기도 1금융권이니까. 그쪽으로 이걸 급여 통장을 바꿔 놓으시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나중에 대안을 할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출 안 받으실 분들 아무 필요 없어요. 이 내용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쓰던 은행 그냥 꾸준히 쓰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개인회생 중에 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 아니면 내가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이거 면책받고 신용 등급 올라가면 난 또 은행에서 은행 대출을 이용을 해야 돼. 그런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끼지 않은 은행의 급여를 이체를 시켜가지고 급여 통장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